모두 안녕. 이 누텔라 잉고를 드셔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팩을 열면 초콜릿 페이스트에 찍어 먹는 바삭한 스틱이 보여요. 짱이에요. 오늘 따라 만들어 보는데 거대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많은 헤이즐넛이 필요해요. 손질이 필요해요. 팩을 뜯어서 베이킹판에 모든 헤이즐넛을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븐에 넣고 대류 모드에서 200도에 구워주세요. 그러면 헤이즐넛이 훨씬 더 향긋해질 거예요. 20분 후에 꺼내주세요. 때때로 헤이즐넛 껍질은 써요. 하지만 먹어보니 이 헤이즐넛은 괜찮아서 껍질을 안 벗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릇에 부어주세요. 누텔라에는 설탕, 밀크 초콜릿, 코코아 및 소금이 필요해요. 800g의 헤이즐넛을 믹서기에 부어주세요. 밀크 초콜릿 4스푼, 같은 양의 설탕, 코코아 2스푼, 소금 조금, 뚜껑을 덮고 믹서기를 설치해주세요. 40분 동안 갈아줬어요.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요. 이제 주문한 컨테이너로 옮겨주세요. 믹서기가 두 번째 돌릴 때 견디지 못하고 고장났어요. 그래서 요리 방법을 약간 변경했어요. 믹서기에 고기 분쇄기를 설치하고 헤이즐넛을 접시에 부어서 갈아주세요. 꼭 가장 촘촘한 메쉬를 껴주세요. 헤이즐넛을 모두 통과시키고 으깨진 헤이즐넛 800g을 혼합기에 부어요. 여기에 설탕, 초콜릿, 소금을 넣어주세요. 자, 모든 게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30분 기다려줘요. 누텔라를 컨테이너로 옮기고 또 만들어주세요. 나중에는 한 번에 2배 양을 만들었고 페이스트를 매우 부드러운 밀도로 갈아줬어요. 컨테이너를 다 채울 때까지 하루 종일 누텔라를 만들었어요. 페이스트를 다 만들었네요. 큰 스틱만 만들면 돼요. 우리의 화덕에서 구워줄 거예요. 먼저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자고요.
땔감을 화덕에 밀어 넣어요. 잘 예열해 주세요. 반죽을 위해 물 3리터와 330ml를 그릇에 부어주세요. 소금 많이, 설탕, 드라이 이스트를 넣어주세요. 밀가루 1kg을 붓고 반죽이 균일해질 때까지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효모가 작동하도록 30분을 기다리고 밀가루 4kg을 더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먼저 반죽을 치대고 기름 300ml를 붓고 손으로 치대주세요. 랩으로 덮어요. 햇빛 아래 30분 동안 놔두면 아주 잘 부풀어요. 살짝 치대주고 다시 랩으로 덮어주세요. 화덕이 계속 가열되도록 땔감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죽이 완성이네요. 반죽 일부를 찢어 저울에 올려요. 각 스틱의 무게는 853g이에요. 밀가루를 테이블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반죽을 놓고 손으로 늘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접어 넣으면서 꼬집어주세요. 긴 스틱이 될 때까지요. 반죽을 3번 접고 판대를 사용해서 양피지를 깔아놓은 큰 베이킹판에 옮겨주세요. 반죽을 원래 형태로 되돌려주세요. 양피지를 접고 수건으로 지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5개의 반죽 스틱을 만들어요. 그동안 화덕이 잘 예열됐네요. 수초를 옆으로 밀어내요. 화덕 내부의 습도를 높여야 돼요. 따라서 병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고 공기를 펌핑해서 압력을 만들어요. 이제 이 긴 스프레이로 뜨거운 화덕 바닥에 물을 고르게 뿌려주세요. 반죽 스틱이 이미 부풀었네요. 아까 접었던 양피지를 펴줘요. 손으로 조금 다듬고 화덕으로 넣어주세요. 이중으로 뚜껑을 닫고 30분 후에 다시 열어주세요. 첫 번째로 구운 거대한 스틱들이 드디어 완성! 한 판 더 구울 거예요. 두 번째 판이 훨씬 더 예쁘게 됐어요. 주문했더니 우리에게 거대한 누텔라 상자를 만들어줬네요. 캔 스프레이를 흔들어서 칠해주세요. 갈색 페인트로 다 칠해졌네요. 상자를 스튜디오로 옮겨서 아크릴 페인트, 브러쉬 및 롤러를 준비해요. 이제 흰색 페인트가 필요해요.
브러쉬로 테두리를 그리고 롤러로 흰색 배경을 칠해주고 연필로 글자의 윤곽을 그리고 색을 입혀주세요. 다 됐네요. 누텔라가 담긴 거대한 컨테이너를 넣고 거대한 스틱들을 상자에 넣어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스틱을 가져다가 누텔라에 담그고 먹어볼게요.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요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샤오르마를 요리할 거예요. 준비 기간은 4일 정도로 예상돼요. 첫째 날 통닭을 밑간 넣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물이 담긴 냄비에 소금 6큰술, 같은 양의 설탕, 후추, 고수풀, 월계수 잎을 넣어요. 그 다음 냄비를 버너에 넣고 15분 동안 끓여줘요. 냄비를 식히기 위해 밖에 두고 간이 완전히 배도록 통닭을 담가요. 3일 동안 냉장고에 냅둬요. 간이 닭고기에 완전히 배어야 해요. 두 번째 고기는 양고기예요. 칼로 각 갈비뼈 사이를 잘라줘요. 그 다음 갈비뼈 아래를 최대한 고기를 잃지 않으면서 갈비뼈를 완전히 잘라내요. 나머지 갈비뼈들도 똑같이 발라내요. 다 됐군요. 모든 갈비뼈를 다 발라냈어요. 더 두꺼운 부분을 자르고 펴서 같은 두께로 만들어줘요. 반대쪽으로 뒤집고 척추에 남아있는 작은 뼈를 발라내주세요. 지방도 제거해주세요. 밑간을 위해 시장에서 양고기 향신료 세트를 샀어요. 그릇에 붓고 수제 아지카도 열어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소금을 듬뿍 넣고 기름을 둘러주세요. 모두 섞어주세요. 양고기에 부어서 양념을 손으로 구석구석 발라주세요. 양고기를 조밀하게 롤로 말아주세요. 크린랩으로 롤을 꼼꼼히 감싸줘요. 양고기도 3일 동안 냉장고에 둬요. 둘째 날
우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 중 하나인 나르샤랍 소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준비 기간이 매우 길답니다. 석류 소스예요. 빨리 껍질을 벗기기 위해 석류의 꼭지를 자르세요. 이제 곡물 사이에 흰막이 보이죠? 여기를 칼로 반쯤 내주세요. 석류를 열어주고 큰 스푼으로 육즙이 많은 석류 펄프를 털어줘요. 털면서 펄프가 잘 떨어지게끔 이러한 흰색 껍질을 벗겨주세요. 나머지 석류들도 동일하게 반복해요. 즙이 많은 석류 펄프를 많이 모았어요. 즙을 짜줘야겠어요. 으깨 해주세요. 다 됐네요. 이제 냄비에 채를 넣고 모든 주스를 걸러주세요. 큰 스푼으로 펄프에 남은 즙을 짜주세요. 끝! 가장 신선한 천연 석류 주스를 얻었네요. 가스레인지에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다음 주스가 거의 끓지 않도록 불을 줄여주세요. 6시간 후에는 수분이 증발해서 이러한 시럽 상태로 돼요. 시럽을 그릇에 부어주세요. 식히면 나르자라 소스가 완성돼요. 3일차 당근부터 시작합시다. 당근을 반으로 자른 다음 가능한 가장 얇은 슬라이스로 자르고 채 썰어주세요. 다 됐네요. 다진 당근을 그릇으로 옮겨요. 소금을 넣고 손으로 잘 주물러서 당근의 즙을 짜주세요. 마늘을 으깬 다음 마늘 2개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으깨고 잘게 썰어준 후 그릇에 담아요. 여기에 설탕 몇 꼬집을 넣어주세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넣고 기름을 둘러요. 후추를 절구에 넣고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기름에 넣어주세요. 마요라나, 심황, 고수풀, 겨자 완두콩도 넣어줍니다. 향신료를 기름에 가열해서 향을 최대한 내고 당근에 부어 넣으세요. 섞어주세요. 사과 식초를 넣고 마지막으로 섞어서 병에 옮겨 담는 것만 남았네요.
냉장고에 하루 동안 놔두세요. 자, 이제 메인 소스 마요네즈를 그릇에 짜주고 발효유와 사워크림도 짜주세요. 향신료로 매운 고추, 카레 시즈닝, 흐밀리 수넬리, 소금을 넣어줘요. 딜을 잘게 썰어요. 마늘도 으깨고 잘게 썰어주세요. 소스에 넣고 잘 섞어요. 소스가 완성됐네요.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잘게 썰어주세요. 그릇에 옮겨요. 이건 내일 필요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 것은 피타빵이에요. 볼에 밀가루를 붓고 소금을 넣고 기름을 약간 두르고 끓는 물을 부어요. 먼저 숟가락으로 반죽한 다음에 손 전체로 반죽해주세요. 테이블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반죽의 일부를 찢어서 얇게 펴주세요. 됐어요. 장작을 펴주세요. 피타빵에 연기 냄새가 배도록 불에 요리할 거예요. 오븐에 마른 알코올을 넣고 불을 붙여주세요. 큰 프라이팬을 올리고 그 위에 반죽을 놓아요. 그동안 다음 반죽을 준비해주세요. 피타빵이 부풀기 시작하면 뒤집어주세요. 1분 후에 피타빵은 완성이에요. 다음 반죽을 팬에 올려주세요. 구 피타빵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도록 크림랩으로 포장해줘요. 가장 할 일이 많은 네 번째 날이 됐네요. 우리의 통닭은 이미 완전히 절여진 상태여서 훈지기에서 훈지해 줄 거예요. 숯을 놔주세요. 디귿자 형태로 배열해요. 그런 다음 과일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숯 위에 뿌리고 한쪽에 불을 붙여요. 숯은 점차 다른 쪽으로 나무 조각을 태워가며 연기를 뿜어요. 이 시스템은 하루 종일 걸려요. 통닭을 종이 타월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숯 구에게 뚜껑을 닫고 두 번째 구에게 통닭을 놔주세요. 연기가 통과하고 있네요. 저녁이 되면 연기가 많이 날 거예요. 끝! 뚜껑을 닫아줘요. 샤오루마에 감자도 넣어줄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먼저 두껍게 썰어준 다음 감자튀김과 같은 막대기로 썰어주세요. 됐어요. 스토브에 불을 붙여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감자를 볶아요. 모든 면이 황금색이 되도록 몇 분마다 저어주세요.
익힌 감자를 쟁반에 옮겨주세요. 우리 샤오루마의 세 번째 고기는 쇠고기, 즉 소의 볼살이에요. 붉은 고기만 남도록 많은 흰색 막들을 제거해주세요. 다 됐네요.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고 기름을 두르고 잘 문질러 주세요. 먼저 가스 그릴에 구워줘야 돼요. (2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준 후 뒤집어 주세요. 냄비를 스토브에 넣고 고기를 옮겨주세요. 레드 와인을 붓고 백리향과 로즈마리를 넣어주세요.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요. 4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주세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화로에 불을 붙일 그릇에 숯을 채워 넣고 마른 연료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그릇을 올려둬요. 3일 동안 재워둔 양고기로를 냉장고에서 꺼내 크림 랩처로 잘라내요. 롤이 뒤집히지 않도록 꼬챙이를 꽂아줘요. 됐어요. 숯이 이미 잘 타고 있네요. 숯을 그릴에 붓고 퍼뜨려주세요. 자, 샤실릭을 구워보죠. (5분) 후에 꼬치를 뒤집어 주세요. 다 구워진 샤실릭을 쟁반으로 옮겨요. 당연히 이런 고기를 통째로 샤오루마에 넣진 않을 거예요. 꼬치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아주 얇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다진 조각을 쟁반에 옮겨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우리의 통닭은 하루 종일 훈제되었어요. 확실히 준비됐네요. 매우 아름답게 됐어요. 훈제기에서 그것을 꺼내 썰어주세요.
잘게 썰어서 쟁반에 두세요. 소의 볼살을 가져와요. 고기가 너무 끓여져서 썰지 말고 그냥 찢어주세요. 세 번째 고기도 쟁반에 둬요. 또 야채로 토마토와 오이를 넣을 거예요. 썰어주세요. 이렇게 4일 동안 준비한 우리 샤오루마의 재료들이 모두 준비됐어요. 드디어 샤오루마를 쌀 시간이에요. 피타빵에 메인 소스를 바르고 쇠고기를 놔줘요. 감자, 과즙을 위한 토마토, 슈퍼 훈제 치킨, 오이도 놔주고요. 양배추, 한국식 당근, 양고기 한 줌, 끝으로 신선한 나르샤랍 소스를 부어주고 샤오루마를 말아줘요. 그릴에 잠깐 구워주세요. 자, 완성! 4일 동안 요리한 우리의 샤오루마가 드디어 완성됐네요. 잘라봐요. 속이 매우 아름답고 먹음직스럽네요. 먹어볼까요?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네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재료들의 완벽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피타빵은 상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서 불맛으로 가득 차 있네요. 약간 와인의 뒷맛이 나는 쇠고기, 육즙이 풍부한 훈제 치킨과 달콤한 석류 소스를 곁들인 부드러운 양고기 조각이 환상적이네요. 댓글에 10시간 안에 요리할 수 있는 다른 요리를 써주세요. 모두들 안녕.